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해 5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 13일 총격범이 연관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과 연관 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한편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르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은 총기 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FBI 국가범죄경력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자들이 총기 구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이 오늘 연방수사국의 총기 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 난입해 총을 난사한 데빈 켈리가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 덕분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마련됐습니다. 켈리는 공군 복무 중이던 2012년 전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았으나 공군은 이를 국가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켈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법안은 공화당 원내 총무인 존 코닌 위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 위원이 마련했습니다. 골자는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연방수사국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범죄경력조회 시스템이 범죄 정보를 직접 갱신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이를 소홀히 한 주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 마련이 미루어질수록 추방 위기에 처하는 청소년들은 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댄하우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15명은 기자회견에서 다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내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하우스 의원은 의회가 다카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며 불법 치료 신분이지만 그들에게 조국은 오직 미국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모든 법안이 완벽할 수는 없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드리머 구제를 위한 의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달 초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5일까지 다카 수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려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의회 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아우르는 다카 구제 법안 논의 그룹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다카 프로그램 유지와 드리머 보호 법안을 내년 초 안건으로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호 400여 명이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세금을 내리지 말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인, 변호사, 의사 등 부호 400여 명이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의 부채가 막대하고 불평등이 1920년대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부호들의 세금을 낮추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 같은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서한은 진보 성향의 단체 책임 있는 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 조지 소로스, 자선사업가 스티븐 락펠러,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장관, 패션 디자이너 에일린 피셔 등이 서명했습니다. 이 밖에 상위 5%에 들어가는 부호 다수가 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부호들은 서한에서 상속세 폐기를 비판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오는 202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상원은 상속세 면제 기준을 기존의 2배인 1인당 최대 1,100만 달러로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내는 가구 수는 연간 약 5천 가구로 만약 상원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상속세 대상은 1,800가구로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상속세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10년간 약 2,690억 달러의 세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달 초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를 타겟으로 단속을 펼쳐 25명을 적발했습니다. ICE는 지난 4월에서 6일 나소 카운티, 서퍼 카운티 전역에서 안전한 도시 작전을 펼쳐 불법 이민자 2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24명은 범죄 전과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습니다. 24명의 범죄 전과는 음주운전과 마약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민 구치소에 감금돼 추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한 도시 불체자 추방 작전을 펼친 토머스 데커 ICE 뉴욕 필드 오피스 디렉터는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주 타깃으로 실시했고 이 중에는 아이를 차에 동승한 채 음주운전을 한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의 국적은 브라질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등 다양했으나 한국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에는 MS-13 갱 멤버도 있었습니다. 한편 ICE는 지난 9월에도 전국적인 대규모 이민자 불체 단속 작전을 펼쳐 5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민자 체포가 전해보다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 이민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법원 내에서 체포되면서 법원 출입 자체가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ICE는 뉴욕시 법원 내에서 이민자 체포를 강행하면서 지난해 11건이었던 체포 또는 체포 시도 건수가 올해는 110건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CE의 이 같은 체포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자 법률 권익단체인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ICE에 체포된 이민자 중 20%는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일부는 단순 교통 티켓 문제로 출두했다가 체포됐고 최소 16%는 법원 출두 티켓을 받고 법원에 나왔다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 행정국이 집계한 ICE 법원 체포 건수는 8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민자가 법원 건물 밖으로 나간 직후 체포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실사나 이민자 지원국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경찰과 교정국 등이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ICE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장, 스포츠 경기장, 극장, 심지어는 일반 도로에서도 연이어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이 스포츠 스테디움에 테러 대응팀을 배치합니다.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시경은 맨해튼 미드타운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에 테러 대응팀 요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테러 대응팀은 그동안 테러 대응 특별 교육에서 반자동 콜트 M4 라이플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 특수 헬멧과 방탄조끼, 헤드셋 등을 착용하게 됩니다. 시경은 지난달 맨해튼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한 후 특정 이벤트의 보안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테러 대응팀을 고정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부터는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과 퀸즈 시티필드, 브루클린 MCU 파크에도 테러 대응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는 2015년 이후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 등이 시내 곳곳 주요 지점에 배치돼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경 관계자는 테러 예방은 물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기념전을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100일을 기념해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이번 전시를 위해 뉴욕에서 활동 중인 100명의 예술가에게 평창올림픽 공식 헬멧을 지급하고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키워드인 조화, 화합, 열정 등을 주제로 하는 100점의 팝아트 작품을 모집했습니다. 미술, 시각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나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의 개성과 열정, 영감이 어우러져 하나의 설치 미술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전시에 참가한 100명의 예술가들과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기념전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가 되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고요. 그리고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인 올림픽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기념전은 평창의 아름다움과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영상과 이번 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와 함께하는 포토존 등 이번 평창올림픽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뉴욕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이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제로 제작한 의상 또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30일까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이어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연방국무부는 2017 회계년도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9.05%로 지난해 8.65%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무려 6%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이 3에서 4%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5.5%로 반전하면서 2011년에는 7.5%를 기록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는 21.2%까지 뛰었습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2년 연속 감소했지만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의 거부율로는 계속 비자 면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미정부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합니다. 미정부는 올해 초부터 테러 예방을 이유로 비자 면제 적용 국가 국민들의 입국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가 355명의 직원을 투입해 뉴욕시 지하철 곳곳에서 승객들을 직접 만나 도와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철 지연을 안내하고 승객 혼잡 시에는 상황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앞으로 유니폼을 착용한 MTA 직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